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다룰 기업은 최근 전력기기 시장에 뭐랄까 슈퍼스타로 떠오른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단순히 실적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 회사가 지금 어떤 거대한 전략적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지 그 속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북미와 유럽이라는 가장 확실한 시장에 모든 것을 거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 특정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라는 외줄타기 위해서 결국 성장세가 꺾이게 될 것인가. 저는 이 과감한 베팅이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거라는 쪽에 서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그 눈부신 성과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취약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미 시장에 대한 집중은 뭐 잘 되면 대박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회사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거든요. 저는 바로 그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밝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과 이익이 함께 늘었고, 특히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실제로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OPM이 다시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회사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네네. 실적 자체는 물론 훌륭합니다. 그 점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수주입니다. 3분기 신규 수주가 1분기 수준으로 회복됐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그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미국에서 765kV급 초고압 변압기를 무려 2,500억 원 규모로 처음 수주했습니다. 이게 전력기기 업계의 최첨단 반도체 시장에 진입했다는 의미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ESS, 그러니까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 두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1,400억 원 규모로 첫 수주에 성공했고요. 이렇게 쌓인 수주 잔고가 결국 미래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보장하고 있는 셈이죠. 수주 잔고가 튼튼하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구성이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수주 잔고의 66%, 거의 3분의 2가 북미 시장 한 곳에 쏠려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지금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뜨거우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승자가 되겠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가는 셈이죠. 과거 주요 시장이었던 중동 비중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가장 현명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변동성이 크고 수익성 예측이 어려운 중동 시장 대신에 가장 확실하고 돈이 되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 집중하는 것. 이건 리스크를 회피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아주 영리한 선택인 거죠. 저는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북미 의존도가 높다는 건 결국 미국 경기에 회사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중동 시장의 잠재력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최근 중동은 AI 데이터 센터나 네옴시티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들로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잠재적인 대여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고요. 미국으로 나가는 물량이 늘면서 재고자산이 쌓일 수밖에 없고, 이건 현금 흐름에 부담을 줍니다. 또 관세 환급이 100%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은 영업이익에 언제든 폭탄이 될 수 있는 변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이 열광하는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라는 평가도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회사 스스로도 아직 북미 AI 데이터 센터양 매출은 미미하고 전체 수요의 최대 10% 정도일 거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기대가 조금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과 집중의 힘입니다. 모두가 중동에 바라볼 때 과감하게 북미와 유럽으로 방향을 튼 것, 이게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의 승부수라고 봅니다. 자, 유럽 시장이 왜 기회의 땅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 규제라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시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의 주력 제품인 친환경 변압기나 GIS, 그러니까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같은 고압 차단기에게는 이건 뭐 그야말로 최적의 시장이죠. 친환경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그게 중동의 빈자리를 다 채울 만큼 폭발적일까요?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압 차단기는 전력 시스템을 보호하는 일종의 스위치 같은 건데 기존 제품들은 SF6라는 강력한 온실가스를 사용했습니다. 유럽은 이걸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 온실가스를 쓰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이미 개발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2028년, 2030년에 규제가 더 강해지면 경쟁사들은 따라오기 바쁠 때 HD 현대 일렉트릭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수준도 아니고요. 현지 전력회사나 AI 관련 기업들과 직접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는 건 이들이 단순 공급업체가 아니라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동 시장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중동은 유가 변동이나 현지화 정책 같은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가 일어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단순히 우리 생산 스케줄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동에서 요구하는 2026, 2027년 납기 물량 슬롯을 전부 유럽으로 돌려버리는 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소극적인 대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 시장도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유럽은 내륙 운송비가 엄청나게 비싸서 현재 회사는 해상 운송이 가능한 해안가 지역에만 영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략 가능한 시장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북유럽이나 서유럽 해안가만 공략하는 걸 진정한 유럽 시장 공략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그건 제한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지점을 공략하는 타겟팅 전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초고압 변압기와 설비 투자의 진짜 의미를 봐야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처음 수주한 765kV 변압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기기 업계의 반도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전압만 높은 게 아니라 극한의 안정성과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손에 꼽을 정도죠. 이걸 수주했다는 건 단순히 제품 하나를 더 판 게 아니라 최고 기술 등급 시장의 입장권을 따냈다는 의미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시장이 과연 얼마나 클까요? 이제 막 열리는 시장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거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 800kV급 생산 설비를 추가로 짓고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계획도 명확합니다. 2028년까지 전체 생산 능력을 30% 늘릴 계획인데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2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생기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장 로드맵이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재무 구조입니다. 내년에 예정된 2,00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은행 대출 같은 외구 차입 없이 순수하게 회사가 번 돈으로 진행할 수 있을 만큼 현금이 탄탄합니다. 그 투자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765kV 시장은 미국에서도 이제 막 발주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입니다. 시장이 우리 기대만큼 빠르게 커지지 않으면 그 막대한 투자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은 빨라야 2026년, 대부분은 2028년입니다. 그 2, 3년 사이에 거시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의 전력망 투자 붐이 계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투자는 원래 미래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수요만 보고 투자하면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는 장기적으로 현금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망한 투자로 보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시장 상황이 급변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기술이 등장하거나 정치적 변수로 미국 시장이 막히기라도 한다면 그 엘라바마 공장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해외 시장의 화려한 성과에 가려진 국내 시장과 다른 사업 부문입니다. 국내 시장 말씀이시죠?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요? 과거 HD 현대 일렉트릭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국내 비중이 이제 24%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최대 고객이었던 한전 수주도 예전 같지 않고요.
이건 안정적인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선박용 제풀은 어떻습니까? 조선업이 기록적인 호황을 하고 하는데도 이 부분 수주나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중국 시장을 뚫어보려고 하지만 아직 유의미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요. 결국 해외 특정 시장, 그것도 북미라는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도만 점점 더 심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 논리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질적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서해안의 신재생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초고압 직류 송전, 즉 HVDC 사업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변압기는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이걸 국제과제로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을 가진 해외 업체와 기술 제휴까지 맺고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국산화 의지를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HVDC가 유망한 건 맞지만 당장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국내 변압기 공장은 해외 물량 만드느라 국내 수요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변압기는 당장 한계가 있지만 고압 차단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부의 노후 전력망 교체 계획에 따라 GIS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국내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목해야 할 숨겨진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청주에 새로 지은 중저압 차단기 신공장입니다. 올해 1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데 최근 가다업기로 유명한 미국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30년까지 이 사업을 5천억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명확한 목표도 있고요. 국내 시장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사업과 새로운 시장으로 체질 개선을 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매우 영리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성장성 높은 시장을 골라서 765kV 초고압 변압기와 친환경 제품이라는 압도적인 기술 무기로 정면 승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막대한 수주 잔고와 2028년까지 체계적으로 짜인 설비 투자 계획은 미래 성장을 위한 흔들림 없는 청사진입니다. 단기적인 우려나 일부 시장의 축소에 얽매이기보다는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이 거대한 전략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 HD 현대일렉트릭이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적표 이면에는 북미라는 특정 시장에 대한 66%라는 위험한 수준의 의존도, 아직은 초기 단계라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신사업들, 그리고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투자의 부담이라는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밋빛 전망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보다는 잠재된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의 과감한 전략적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의 집중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무리수가 될지는 앞으로 몇 년간의 성과가 증명해 주겠죠. 그렇습니다. 현재의 뛰어난 성과와 미래의 잠재적 리스크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기업의 미래를 다각도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